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8%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좋지 않은 시장이 이어졌고요.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상방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좀 힘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큰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50억 매도했고 기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간 1000억 이상씩 매도를 하면서 좀 끌어내렸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보았을 때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61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음봉을 주면서 바로 꺾어버렸고요. 이 자체가 이제 이 추세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꺾어져 버렸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이제 수렴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수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렴을 하는 패턴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니은자로 좀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 수렴 구간에서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좋지 않고요. 고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벽에서 맞고 이제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썩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코스피 지금 월봉도 좀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금액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썩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계속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들어왔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도 딱히 지금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올라가다가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상단 라인은 좀 벗어났었는데 확실히 코스피보다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죠. 한번 내려가면은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인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 자체를 한 번에 꺾어버렸을 경우에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고 이 하락 대비해서 절반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N자로 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하락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움직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4월달 들어서는 딱히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 옵션 만기일 때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나스닥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환율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1233원으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추세 꺾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환율 추세가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더 올라가도 이제 125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오버슈팅을 준다면 한 1300원 요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빨리 안정이 되고 금리 인상이 빨리 좀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지 증시가 좀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고요. 빨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저런 사태들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결 그쪽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상황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 회복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코로나 한참 타격을 입을 때 풀어놨던 돈을 이제 흡수를 하는, 돈을 이제 유동성 물량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회복 자체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은 미지수가 되어버리니 지금은 돈도 적어지고 회복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좋지 않고 코로나의 회복은 되고 있지만 뭔가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이 딱히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코로나로 또 회복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미국 증시 좀 내리고 있고 유럽 증시는 좀 반등하고 있지만 뭐 크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고요. 어, 내일 장 끝날 때 정도,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국채 금리가 2.75%, 이 정도로도 올라갔고요. 계속 상승세,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래서 금리 인상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또 0.25에서 0.5%까지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FOMC 회의까지는 좀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0원 하락해서 2.4% 하락 마무리했고요. 22,2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에 같은 경우는 크게 거래 없었고요. 5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눌러지면서 장 마지막까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1거래량을 봤을 때 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1,000만 주 정도 터지고부터는 계속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좀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주식이 올라가지도 않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고, 주변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없는 지루한 그런 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째 계속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하되 그리고 큰 변화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두산중공업을 매수 매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크게 매력이 없는 가격대라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거래를 다 끝내놓고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이제 한쪽으로 좀 힘이 주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좀 참아왔던 그런 거래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어느 방향으로 좀 힘을 뿜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로 뿜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분위기 좋지 않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 장 시작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보면 오늘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는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같은 장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켜지고 그렇다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이런 바닥 라인 혹은 그 아래 라인까지 깨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 뭐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위로 가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양운선 구름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한번 증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한번 이제 그 변곡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이벤트였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크게 거래량 없이 쭉 내려가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신주도 상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1WR에 대한 그 과정도 이제 끝나고 신주도 한 절반 정도까지 상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까지 정도가 그 신주 상장하는 기간이 될 텐데 크게 저는 더 이상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만 전체적인 그림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그리는 식으로 좀 그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때와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때는 양우선 태우면서 좀 올라가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죽어들고 이렇게 갑자기 한번 실리면서 양봉이 좀 길게 올라가 준다면 이런 유사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뭐 내린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내릴 확률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쌍바닥 정도 쌍바닥 그리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한 2만원대는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그림이 좋아 보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4월 20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1WR에 대한 신주 상장 물량이 또 공개가 될 거고 그 신주 상장과 공매도가 이제 또 교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공매도 잔고도 감소를 할 것이고요. 그 나머지 이후에도 움직임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이제 신주 이벤트는 다다음 주 정도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할 만한 그런 물량은 이제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도 굉장히 지겹습니다. 이 상황 굉장히 지겨운데 저는 뭐 일상생활 잘 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 요새 주식창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봐봤자 재미가 없더라고요. 큰 움직임이 있어야 제가 좀 뭔가 분석을 하고 할 텐데 딱히 분석할 내용이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 계속 흐름, 이 계단식 흐름을 기대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고 이번 달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4월 중순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점 25일봉선과 이제 주가가 많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곧 출발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29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만 9천 주. 기관 투자자, 뭐 금융 투자가 또 절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 8만 8천 주 매도를 했고요. 일단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듯 하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매수로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목요일까지 이 투자자들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지켜보고 그 이후에 흐름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래량이 언제 좀 힘이 붙어주는지 그 정도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입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는 지금 이제 4월 8일부터 해서 30만 주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때 하루 잠깐 증가했을 때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긴 했습니다. 2150만 주 정도.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대량 상환이 되었던 날이 요때였죠. 요때 이후에 좀 줄어들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크게 지금까지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요때처럼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패턴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가 2천만 주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계속 추가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매도 잔고가 이제 4월 한 21일 정도 그 이후에 신주 상장이 한 1600만 주가 될 텐데 그 1600만 주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1000만 주 상장되었을 때 지금 또 한 500만 주 정도, 520만 주 정도가
이 국매도 상환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경험을 보면 이번에도 신주 상장 때 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게 뭐 500만 주가 됐든 1000만 주가 됐든 네, 꽤나 또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신주 상장과 공매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그 기간만 좀 넘어간다면 네,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산중공업만 특별하게 지금 공매도에서 누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이 원전 관련 종목들과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실렸을 때 네, 힘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까지는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일진파워 같이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네, 그대로 하락폭도 좀 큰 것 같고요. 네, 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처럼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종목들은 네, 조정폭도 그만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들도 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안 되었네요. 오늘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위 종목으로 지금 뉴스도 안 떴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었을 것 같고 일단 5,100만 주 정도로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있다. 그래서 최근 한 7일 정도 동안 네, 2천만 주 정도가 대차 상환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제 신규 공매도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이제는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로 좀 해결을 하지 싶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전일에 좀 320만 주까지 많이 늘려나왔고 오늘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없었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수 매도 하지 않았고요. 8.47%대로 지금 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상황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 소식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점이 오늘 공시가 나왔죠. 보통주 4,784만 주가 오타났네요. 네. 4,784만 주가 이제 보호 예수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 기간은 이제 13일까지입니다. 이달 13일. 그래서 내일까지가 아니죠. 모레까지가 네, 의무 보유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만 보면 4,784만 주가 풀린다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작년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배정된 이제 물량이거든요. 대주주 두산이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을 늘린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고 해도 두산 지주사가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과정이 있었던 이유는 두산과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이죠. 이 3, 4간의 관계를 좀 수직관계, 지배구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원래 두산이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어느 정도 직접 들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출자를 진행을 해서 양도를 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두산퓨얼셀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산 자체가 또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이렇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배 구조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네, 두산이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이제 금액을 네, 현금을 좀 몰아주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이지만 네, 두산퓨얼셀의 지분도 주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쿠아가 있었는데 그 인프라쿠아를 분할을 하면서 두산 밥캣을 또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네, 아래로 집어넣으면서 두산 중공업 아래 두산 밥캣, 두산 퓨얼셀 네, 이런 식으로 좀 수직 구조가 결국에는 두산 밥캣에 대한 배당금도 현금 배당금도 두산 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이런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굳이 시장에 네, 던질 이유는 없고요. 정말 이제 네, 정말 만약에 이번에 두산이 또 이제 뭐 테스나 인수라든지 그런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뭐 시장에 아무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그 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하는 그런 투자자에게 또 장외 대량 매매로 약간 블록딜 형식으로 좀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들도 네, 크게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에너지 그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을 좀 매수하고 싶은 이 기관들 혹은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번에 1WR에 대한 네, 지분도 장외 대량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도 장외 대량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번에 1WR 같은 경우도 장외 대량 매매 거래가 9,000원이었습니다. 1WR이. 그래서 싸지 않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수요가 있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결론은 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궁금해하실 소식 들고 와봤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상장에 대한 소식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상장 소식이 계속 들리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스펙 합병 주총 개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나스닥 상장을 할 때 그냥 상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펙 종목에 대해서 합병을 추진해 가지고 합병하면서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죠. 스프링 밸리 어퀴지션입니다. 그래서 28일에 특별 주주총회를 열고 뉴스케일 파워 합병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병을 완료로 하면은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 IPO를 한 최초의 SMR 전문 기업이 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2조 3,300억으로 네, 평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합병 안건을 처리하고 4월 28일을 처리하니까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아마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5월 말 정도나 네, 6월 정도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28일에 합병 안건 처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기업 가치가 2조 3,300억이지만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또 이제 뻥튀기가 될지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런 네, 삼성물산인가요? 그쪽에서 미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좀 약정을 많이 맺었고요. 네, 뭐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GS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철강업체 뉴코 코퍼레이션도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링스 스톤, 캐피털 파트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약정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죠. 일본 국제협력은행도 이렇게 네. 뉴스케일 파워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어가 이렇게 일본 국제협력은행에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를 진행한 것이죠. 결국에는 아무튼 좀 전 세계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상장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OU 체결만 지금 10개 이상의 국가들과 체결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케일 파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SMR이라는 것이 시장 첫 진입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없던 기술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매출화가 되는 네, 시장이 이제 나오는 그런 산업이고요. 그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2차 전지죠. 네,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산업이 이제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장의 그 크기와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방향이 비슷하다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에너빌리티죠.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변경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뭐 이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뉴스 상으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명 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정도에 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그 사항이 나오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은 좀 뭐 지금 중반 정도 되었는데 네, 4월 말 정도까지는 신주 상장도 있고 아직까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네, 좀 가볍게 넘기도록 하고요. 사실 뭐 차트상으로는 4월 말 정도에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 차트 분석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네, 해외 원전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명맥을 잇는다. 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집중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 지금 크게 이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이집트 엘다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요건 이제 빠름이 2024년에 좀 이제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네, 빠르다. 그래서 입찰은 올해 시작이 되지만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좀 되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내년은 가야지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도코만이 지금 미국과 지금 최대 경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미국과 한국이 좀 협력을 한다라고 했지만, 독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 누군가 이제 수주를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고, 그 다음에 R&D도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중공업과 직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이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든 일단 좋은 상황 기대를 해보고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기고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이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리하지만 SMR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국가 안보라든지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폴란드가 계속 긴밀하게 연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 사업에 대해서도 좀 미국이 수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6기를 다 할지 아니면은 일부를 또 우리나라에게 줄지 네, 그런 것들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증기 발생기와 같은 그런 내부 원자력 주기기는 두산중공업이 미국에도 많이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 주기기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네, 우리나라 다른 원자력 관련 업체들 쪽이 이제 수혜를 볼 거고요. 이집트 엘다바가 지금 그 이후에 큰 소식은 없습니다. 일단 2차 개통사업, 2차 EPC 그 건설에 대해서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뭐 현대건설과 이제 두산중공업이 55%, 45%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6천억 정도를 수주를 한다. 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프로젝트인데 올 초부터 이제 이게 네, 거의 수주를 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네,
어떻게 되었다라는 딱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는 3월이 아니고 한 2월 정도였나요? 그때는 거의 수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그 로사톰의 자회사죠. JS 이사가 또 어떻게 진행했을지 지금 우리나라도 러시아 쪽에 비우호 국가로 좀 지정이 되면서 그 수주에 좀 영향을 받았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쪽에서는 사실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00메가와트급 내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러시아 쪽에서 수주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러시아를 안 주고 또 다른 나라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새로 검토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아무튼 이집트도 중동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동 쪽에 이제 UAE 그쪽에서 성공적으로 내기를 특히 이제 1400메가와트급 내기를 성공적으로 납품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본다면 또 이게 만약에 러시아에서 벗어난다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1700에서 2만 1000메가와트급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대 16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주 큰 손인데요. 이 16기면 뭐 미국 6기, 뭐 한국 6기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6기 서로 이제 그냥 윈윈 전략으로 네, 차례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 시장인데 사우디는 사실 2017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터라서 지금 당장 또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진행을 하다가 국가 그 사정으로 인해서 네, 좀 중단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 사업자부터 선정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업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체코, 폴란드, 이집트 정도 이 세 개 정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SMR 시장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죠.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뭐 아니면 새로 짓는 것들 네. 뭐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는 더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수위에서 열심히 지금 네.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원전에 대한 시장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좀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기 처리물에 대해서 또 법안도 새로 발의를 하는 것 같고요. 좀 여러모로 좀 원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신한울 2호기 가동도 9월로 연기가 되었다. 내년 9월로. 그래서 1호기도 연기가 되었고 2호기도 연기가 되었는데 뭐 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개월이죠? 1년 이상, 지금 1년 4개월 정도, 네, 좀 밀렸는데, 사실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안전성을 좀 체크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 사고가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좀 네, 체크를 하면서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일단 연기 소식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소식은 여기에 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네, 뉴스케일 파워 상장과 그 다음에 보호 예수 물량은 크게 문제 없다. 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요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움직임 별로 재미없고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뭐 횡보를 할 거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말씀드리고도 이 시장 보면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음에도 네, 재미없는데 일단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보고 하루 이틀 만에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이외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주식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